옵션 명가입니다. 오늘 5월 14일 일요일입니다. 저녁 7시 26분 지나가고 있고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주말 나들이 하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씨였습니다. 낮에는 따스럽고 저녁에는 선선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핀 꽃들이 꽃향기가 아주 좋은 향기를 내뿜으면서 몸과 마음이 힐링이 되는 그런 나들이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좀 전에 돌아왔고요. 좀 장거리 운전으로 조금 피곤하긴 한데, 자, 이제 6월물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시장 살펴보고, 그 6월물의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것인지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흐름 또는 앞으로의 그런 우리가 다가올 좋은 기회들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화면은 변동성 지수를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우리의 그 지수 흐름, 주식의 흐름, 그리고 옵션의 흐름들, 그런 시세들을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성 지수는 항상 잘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교육을 하면서도 그런 교육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항상 과거의 차트들에 대해서 대입을 해서 맞는지, 어떤 패턴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계속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해야 되고 자기 것으로 항상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의 차트들도 상당히 많이 분석을 해놔야 됩니다. 왜? 언젠가 똑같은 패턴은 계속 돌아오니까. 경기가 좋아질 때 그리고 나빠질 때 이런 사이클들은 항상 다시 돌아옵니다.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 또는 금리가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시기, 환율이 저점을 찍고 또는 고점을 찍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파동들은 항상 다시 돌아옵니다. 언젠가.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어려운 환경이 처해 있어도 계속 공부는 계속 해나가셔야 돼요. 왜? 다음에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세, 미리미리 준비하고 공부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변동성 지수로 봤을 때 정말 큰 기회는, 우리 파생을 공부했다면 정말 큰 기회는 이런 장에서 연출되죠. 거부가 탄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좀 중간 파동, 이렇게 재밌는 그런 흐름들이, 이런 변동성 지수가 급등할 때, 그리고 급등하기 전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 위기 때 발생했던 71.75포인트 풋옵션에서 뭐 만배에서 몇만 배가 터진 그런 흐름이죠. 중간에 들어갔어도 몇천 프로를 쉽게 먹을 수 있는, 하루에만 해도 막 500%, 1000%가 터지는. 주식에서 물려 있었어도 500만 원, 1000만 원이면은 수천만 원, 수억을 벌 수 있는, 주식에서 손실을 모두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리고 언젠가 또 지금 현재 연중 최저점을 찍고 있는 변동성 지수입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 다가올 변동성 급등장세에 대해서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변동성 지수가 연중 바닥권에 놓여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변동성 지수가 급등할 것인데, 그때 정말 좋은 기회에 양방향 상품을 다루는 선물과 옵션에서 좋은 기회가 도래할 것이니 우리는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둬야 되고 공부를 해둬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변동성 지수 이때가 언제죠?
21년도 11월 달에 기록한 12.15, 그리고 지금 현재 13.9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야금야금 하락하는 와중에서 지수는 점차적으로 상승을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수는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는 와중에서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다운돼 있으니 하락 조정이지만은 풋옵션에서도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은 아니에요. 파생 만기라든가 이럴 때만 좀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200 차트고요. 자, 중요한 거는 전저점을 이 앞저점을 깨느냐 안 깨느냐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321 라인, 정확하게 321.18, 이 라인이 깨지는 것과 안 깨지는 것은 또 앞으로의 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또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전저점을 깨느냐 안 깨느냐 이에 따라서 시장의 앞으로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옵션에서 이번 물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가격 6.62를 제시합니다. 자, 6.62. 자, 6.62가 자, 305, 335 풋옵션이 콜옵션이 이제 지수가 최고점을 기록할 때였는데, 6.62를 기록해 볼게요. 체크해 볼게요. 6.62 대략 이 정도. 그리고 차트는 봉 차트로. 자, 6.62 깨지면은 자, 콜이 붕괴한다. 자, 6.62를 붕괴하는 것은 이제 콜이 죽고 풋옵션에서 시세가 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지금 335, 337 볼게요. 337. 337도 6.62를 돌파를 했었군요. 6.62. 이 옵션이 붕괴하는 시점이 풋옵션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자, 6.62. 그러면은 이 옵션이 4월 14일 날 지수가 고점을 칠 때 콜옵션도 최고가였고, 붕괴할 적에 4월 14일 날 금요일 오후에 붕괴되는 시점에서 6.2위를 붕괴하는 시점에서 풋옵션을 가장 바닥에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옵션의 지금 현재 등가가 337이니까 337에 6. 자, 이렇게 돼서 6.62의 차트 분봉상의 흐름 볼까요? 그리고요. (6.62) 14일 금요일에 그 종가 무렵에 붕괴되네요. 종가 무렵에. 자, 3시경에 붕괴할 때 풋옵션을 살 수가 있었고요. 자, 그래서 지금 337 붕괴됐죠. 붕괴되면서 지수가 하락하고, 335는 언제 붕괴하나요? 335 335는 좀 버티죠. 18일 날 약 며칠 있다가 3거래일 있다가 붕괴되고요. 살짝 올라왔다가 그리고 이때 붕괴되네요. 일단 이거 붕괴되면은 이제 붕괴되는구나라고 봐야 돼요. 한번 반등은 나왔지만은 자, 이 옵션도 붕괴된다. 그러면 지수가 335 밑으로 빠진다. 자, 그러면서 332는 10포인트까지 갔었네요. 자, 차례대로 6.62를 붕괴하면서 내려오죠.
시차를 두고. 자, 그러면 쭉 내려옵니다. 6.62. 지금 그래서 300, 30, 327, 325, 322 붕괴됐네요. 그리고 320은 아직 붕괴 안 됐습니다. 320은 6.62, 6.88, 종가 6.88, 저가 6.67, 저가 6.67, 6.75, 6.62 저가도 붕괴 안 됐어요. 320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322가 붕괴됐네요. 320이 언제 붕괴됐나요? 6.62. 자, 이거는 정말 유튜브에 일반적으로 올릴 내용은 아니고요. 자, 교육생들 프리미엄 영상입니다. 교육생들 교육 목적으로 만드는 건데, 일단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자, 6.62, 자, 이때 한번 붕괴가 있었네요. 4월 27일 날 붕괴가 있었군요. 그러면은 322 라인 깨진다. 자, 이렇게 해서 분봉에서 흐름 볼까요? 분봉에서 그리고 지금 교육을 졸업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같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6.62 저희 날 4월 27일 날 살짝 이탈했다가 올라오죠. 올라오고, 자, 저가 7.05, 자,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6.93, 6.62 지지했다가 저희 날 깨집니다. 깨져서, 자, 다시 반등 나옵니다. 반등 나오는데 6.62 못 올라오죠. 정 맞죠? 6.45 그러면서 자, 5.49에 마감합니다. 자, 322 그래서 지수는 322까지 내려왔을 겁니다. 그 근처로 322와 325 사이 현재. 하지만은 이제 지수가 어디까지 내려갈 것이냐, 어디까지 조정받을 것이냐, 6.61을 기준 잡으시면 돼요. 320 콜옵션이 6.61을 붕괴하면은 320 라인까지, 320에서 325 라인까지 내려간다. 또 317까지, 317도 6.6이 붕괴한다. 그러면은 317, 320 사이까지 지수가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다른 종목들도 6.61을 내려올 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한번 볼게요. 330 콜옵션 볼게요. 자, 돌파할 때도 볼게요. 돌파할 때도. 자, 돌파, 갭으로 돌파했습니다. 갭으로 돌파하고, 자, 여기 지지 받죠? 자, 6.78 지지 받죠? 자, 그리고 내려올 때, 자, 깨진 다음에 바로 다시 6.61을 잡으려고 하죠. 이렇게 중요한 가격은 한 번에 깨지거나 그러기보다는 서로 안 놓치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그래서 돌파했다가 다시 이제 못 잡으니까 이제 크게 붕괴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못 올라오죠. 자, 이 옵션이 어딘가요? 330 콜 옵션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이 옵션이 이 라인을 붕괴할 때가 이제 330 라인이 깨질 때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환산하는 거예요. 코스, 이제 선물 차트는 325, 327 뭐 이런 단위로 돼 있고, 옵션은 1포인트, 3포인트, 5포인트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서로 맞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옵션으로 제가 분명히 어디까지 하락할 것인지 분석이 다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응? 어디까지 하락할 거야?
그건 좀 더 옵션을 더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은 제가 거기까지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 제시해 드릴게요. 6.62를 깨지는 것이냐 안 깨지는 것이냐. 안 깨지면 이제 거기가 바닥이다. 320이 안 깨지면은 320이 바닥이고 317이 안 깨지면 317이 바닥인 거예요. 물론 2.5포인트의 갭은 있어야 돼요. 그 행사가 한 행사가 사이가 2.5포인트죠.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거 가격 6.62, 322는 깨졌고 320도 깨지는지 317도 깨지는지 깨지면 내려가는 겁니다. 계속. 근데 어느 날 안 깨지고 버티고 있다. 하루 이틀 안 깨진다. 그러면 그 자리가 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지지가 된다는 것은 다시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까지 보시고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거 이제 상대 옵션에 이제 턴이 나왔을 땐 또 어디까지 상승하는 거는 이제 또 상대 옵션을 분석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까지 설명드리고 옵션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 주식도 많이 하시는데 주식에서 정말 성공하시려면은 파생 수급을 잘 할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생 수급을 제가 교육을 해드리는 거고, 자, 무슨 소형주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뭐 그 종목에 한해서 거래량과 에너지 힘을 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 종목들이 지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의 흐름을 알아야 주식 투자도 쉬운 것이죠. 주식의 흐름을 알려면은 파생 수급을 이해를 하셔야 분석을 할 수 있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급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물에서는 그렇게 매도가 안 나왔었는데 6월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첫날부터 지금 2,400억의 현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앞으로의 현물 흐름이 현물 수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선물은 그게 매도가 뭐 700억 정도. 현재 지금 외인의 평단가가 얼마고 그리고 현재 매도 포지션인지 매수 포지션인지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만이 지수가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으면은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으면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평단가라든가 매수 포지션이냐 매도 포지션이냐 이런 것도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옵션은 매수 포지션이냐 콜 옵션이냐 풋 옵션은 매도 포지션이냐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현물과 선물과 옵션의 수급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판단이 쓰는 거죠. 하나 가지고 지수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보면은 좀 개인이 매도 포지션, 외인 기관이 매수 포지션, 그리고 외인은 매수 포지션 같지만 금액이 양매도 포지션입니다. 일단 월물 초에 항상 비슷한 패턴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지금 위클리에서 개인이 콜 매수 풋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어요. 지금 옵션은 좀 주식 투자에 대한 주식이 주고 그 투자에 대한 해지용으로 옵션을 해야 되는 게 정석이죠. 주식이란 선물을 방어하기 위한 손실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보험 수단으로 활용해야 되는 게 정석인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면은 주식을 매수했다고 그러면은 콜 매도 포지션이나 풋옵션 매수 포지션을 잡아서 주식이 90 그리고 옵션은 10%로 운영을 해서 주식이 빠졌을 때에 대한 그런 손실 부분을 반영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주식도 매수 상방 그리고 옵션도 상방 포지션 이렇게 구축하면 절대 안 되겠죠. 바보 같은 포지션을 구축하는 거겠죠. 그러면 지수가 빠졌을 때 주식도 빠지고 옵션도 손실이 나게 돼요. 둘 다 양쪽 다 손실 나게 되는 그런 포지션은 정말 잘못된 포지션이죠. 근데 주식도 매수했으면서도 콜옵션도 같이 매수했고요. 풋옵션도 상방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매도 포지션 잡았은 게 상방 포지션이죠. 그러면은
주식을 매수했다 그러면은 콜 매도 포지션과 또는 주식 매수, 풋옵션 매수 이렇게 들고 가야 되죠. 근데 주식 매수, 콜옵션 매수 또는 풋옵션 매도, 풋옵션 매도 상방, 콜옵션 매수 상방, 주식 상방, 오로지 상방, 이 세 가지를 오로지 상방 포지션으로 구축하면은 외인과 기관한테 잡아먹기 딱 좋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이번에 실수한 게, 이날 만기일 날 목요일 수요일 날 풋옵션 매수를 이제 콜 매수, 풋옵션 풋 매수 같이 잡았는데 콜 매수는 유지하면 한 채로 풋옵션을 상방으로 돌려버렸어요. 풋 매수를 청산하고 매도로 전환됐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오후에 급락장 나오죠. 마찬가지로 목요일 날도 상승하다가 개인들이 똑같은 패턴으로 전환해 버립니다. 같이 볼게요. 분봉으로 여기거든요. 개인이 이무렵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 콜 매수, 풋 매수 동시 매수하면서 지수를 횡보시킵니다. 그러면 지수를 상승시키고 싶었으면은 자, 콜 매도로 전환하고 풋 매수로 전환했으면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겠죠. 그런데 그 반대로 콜 매수 포지션을 유지한 채 풋 매수 포지션을 매도로 전환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수가 이렇게 급락하죠. 다음날도 마찬가지예요. 자, 선물 수급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상방 쪽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에. 근데 개인들이 똑같이 양 매수 포지션을 잡았고 지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 근데 오후에 그 포지션이 무너져요. 콜을 유지한 채로 풋옵션 매수를 매도로 전환합니다. 상방 포지션을 콜 상방, 풋 상방 포지션을 구축해 버려요. 오후에. 그러니까 막판에 급락하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그랬습니다. 90%의 개인 투자가 그렇게 됨으로써 전멸해 버렸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 전멸해 버려서 약 이틀간에 100억에서 200억대의 손실이 났어요. 자, 그런 반면에 10% 또는 10% 미만의 소수 투자자들은 여기서 관망을 했거나 풋옵션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시해드린 자, 여기서는 옵션에 1.05를 제시해드렸죠. 1.05. 자, 수요일 날에는 1.05를 제시해드렸고, 자, 목요일에는 우리 콜로 일찍 청산하고, 콜을 일찍 청산하고, 자, 풋옵션 쪽으로 자, 투자를 진행했었고요. 자, 목요일에는 여러분들, 제가 목요일에는 비싼 콜을 얘기했어요. 327이 0.5 정도였고 325가 2포인트였어요. 2.2. 그래서 2.2 기준 잡고 325 콜을 해서 3.02 3.02 올라가는 대로 청산하자. 그래서 3.44까지 갔죠. 만긴 날에 2포인트짜리 옵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327 콜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320 콜을 하자고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25로 했고, 풋옵션은 그 반대로, 풋옵션은 똑같은 풋옵션을 했다면 330 풋옵션을 했어야 되겠죠. 그 상대 옵션이 330 풋옵션이었으니까. 하지만은 327 풋옵션이 당시 가격이 0.4에서 0.5 0.3에서 0.5 사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327 풋옵션을 얘기합니다. 행사 가능성이 크다고. 이 옵션을 자, 투자해 보자고. 완전히 그래서 그날도 적중했죠. 적중해서 327 풋옵션이 저점 대비 뭐 7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현재 이렇게 횡보하면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 금요일장에.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인지 반등이 나올 것인지 그 기준을 뭘로 잡냐? 제가 방금 제시해드렸던 6.62 콜옵션을 6.62 포인트를 콜옵션에 대입을 해서 붕괴가 되는지 지지가 되는지 그걸로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6월물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난이도도 이번 물도 난이도가 꽤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안전한 투자 그리고 수익을 매일매일 챙기는 투자 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변동성 지수를 봐가면서 앞으로의 다가올 또 좋은 파생인들한테 정말 좋은 기회가 또 찾아올 기회가 또 있으니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공부하고 준비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